꿈을 가져라, 열정이 생기는 일을 해라, 성공한 분들의 강연을 보면 매번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나랑은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꿈은 무슨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요. 저도 그랬어요. 취미도 딱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한 다음에 그냥 뭐 동기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좋아하는 일로 월에 1000만 원도 달성을 해보고요. 퇴사 후 나를 브랜딩 해나가면서 직장인일 땐 사라졌었던 꿈이 생기고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현실적인 방법이란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숨김없이 말씀드릴게요.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수강생분들이랑 태안으로 당일치기 MT를 가는데 아씨 갈 수 있을까? 역시 촬영부터 가야지. 저 원래 오늘 계획할 것 같아. 개국지를 먹으러 갑니다. 태안 오면은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해봐야 된다. 일단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해보면 나 여기서 내가 진짜 기쁘구나, 보람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디자인이었어요. 일단 해봐야 돼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꾸준히 한 달 정도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저한테 블로그는 배출구였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지만 블로그에서는 내가 글을 썼고 완료를 해서 발행을 했다라는 그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너무 단순했어요. 블로그 쓰면 한 달에 치킨값 정도 벌 수 있대. 그걸로 작은 동기부여 하나가 있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게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질투예요. 뭐 내 주변이든 유튜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저 사람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질투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뭔가 불편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건 저 사람을 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단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단 한 번의 시도가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바로 질투나는 대상을 따라했던 거예요. 아니 충전기부터 꺼내는 거 레전드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게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게임에 빠지면 그 게임 관련 유튜버들을 엄청나게 보잖아요. 근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 유튜버들한테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퀄리티인데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유튜버더라고요. 나도 좋아하는, 나도 잘하는 그 게임을 누군가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고 본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고, 나는 그대로였으니까 질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깎아내리고 끝이었을 텐데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컨텐츠 만드는데 촬영도 모르고 편집도 모르고 녹음하는 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5분짜리 만드는데 8시간, 10시간 이상 걸렸죠.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컨텐츠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기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 찾기 위해서는 일단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투를 쫓아서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걸 하게 되면은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공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한때는 공연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스티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본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근데 저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뭔가 날씨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그 변동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계획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나랑 안 맞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겠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냥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이 생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내 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한단 말이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이랑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짜 좋아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일들인 거예요. 썬님 근데 그러면 그 가짜로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근데 이거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치킨 소스나 아니면 피자 디핑 소스도 찍어 먹어봐야지 내 취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잖아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시작하든 간에 내가 지속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과연 좋아하는 건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여러 번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저는 뭔가 한번 해보면 3개월은 해보자 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기꺼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접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너 시작했다가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10개를 시작해서 그 중에 2개라도 남으면 1개라도 남으면 그게 되게 좋지 않나. 결국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은 쓰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마침내 찾아냈던 게 유튜브였던 거죠. 유튜브 처음 할 때 당연히 아무리 해도 반응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제로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한 내 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면 거기로 뭔가 계속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하기 전에는 미디어 플래너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막 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해보고 좀 가볍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시작이 돼서 길이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리하면 좋아하는 일과 관련된 방향에서 내가 더 뾰족하게 하고 싶은 더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을 주제로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취업해서 기업의 유튜브를 브랜딩하고 운영하게 됐고요. 그렇게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거는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이랑 내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나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계속해서 관심이 가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하게 되고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저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에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유튜브로 브랜딩하는 방법을 퇴사한 다음에 컨텐츠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으로 연결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PPT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도 전달력과 설득력에 집중한 이제 디자인 팁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딱 원하는 고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와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이렇게 딱 맞닿다 보니까 제가 뭔가 클래스를 열든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구매하시는 필요하니까 정말 구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하는 행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수익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블로그를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것들을 하면서 사실 주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좋아하는 것들의 동력을 유튜브에 풀기 시작하니까 나랑 비슷한 고민,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기거나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새로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관련된 주제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알고리즘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준다는 거예요. 내 컨텐츠의 가치를 느껴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업들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매력 있게 볼 거고요. 내가 이후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헤이디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이 PPT 디자인이었는데 이 좋아하는 일에서 실력을 키우면서 PPT 디자인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까 PPT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를 담다 보니까 차별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주나 뭐 원데이 클래스나 문의가
폭발하는 거예요. 유정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 실력을 키웠고요. 그 블로그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블로그 챌린지로 수익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서 나를 브랜딩하면 내가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고요. 후퇴.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유튜버들을 의심부터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지금까지 유튜브로 브랜딩 했던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나한테 적용해서 해나가는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합쳐서 약 12만 5천 분이 저를 팔로우하게 됐고요. 이 유튜브 브랜딩 노하우를 전자책과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을 했는데 수백 분의 분들이 광고 없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저는 좋아하는 일로 실력을 키워가면서 그 과정에서 없는 노하우들을 컨텐츠로 공유하면서 나를 브랜딩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꿈꿔오던 삶이 현실이 되어 가더라고요. 주체성이죠. 일단은 시간, 공간을 제가 직접 설정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고 달라진 점이기도 하고, 회사 밖에서 나와가지고 온전히 저로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저를 드러내고 그걸로 이제 수익화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를 제 스스로에게 검증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뭔가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주체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젠 알게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진짜 즐거운 일인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일을 하니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회사 월급보다는 좀 적을 수 있지만 더 소중하고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회사를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재밌으니까 힘이 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더 일해. 심지어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일을 더 하는데 밤 12시까지, 밤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도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내 에너지를 갖다 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정말 덕후의 마음으로 진행을 했을 때 수익화까지 해나가는 삶이 지금 너무 즐겁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내 일로 만들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도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걸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투나는 대상을 찾아보세요. 질투가 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질투를 마음껏 응원하시고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기 위해서 유튜브로 나를 브랜딩을 하고 싶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25년 9월에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드시죠? 계속해서 그 과정 공유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일로 주인공이 되어가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